자,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됩니다. 자, 이 민주당은 오늘 통과 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 이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자, 이 마지막 데드라인을 27일, 즉 내일 오전으로 못 받고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적절치 않다. 또 여전히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권한 대행이 현상 유지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배종호 부위원장.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 뜻과는 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조속하게 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하라라는 것 하나하고 또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 처단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임명을 안 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후보자 재판관 3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를 해서 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택은 한덕수 대행 개인으로서는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인 갈림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임명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국민을 배반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비상계엄에 이어서 이 전국 혼란이 굉장히 장기화돼서 지금도 이미 진영 대결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내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초유의 권한 대행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 대행의 또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첫 먼저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탄핵 역시도 지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적인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앞장설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좀 아나무인격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이런 법들을 해석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지금 어떠한 논리도 그리고 여기에 정당성도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이라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한덕수 총리를 무엇으로 탄핵시킬 것이냐, 어떤 실체적 진실로 탄핵 사유를 만들 것이냐 하는 첫 번째와 그리고 지금 언제나처럼 뭐 민주당 계속 해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데 이 탄핵 절차적 정당성도 지금 민주당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때까지 왜 국회목 추천 안 했습니까? 이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민주당이 이때까지 헌법재판소에 정말로 의미 없는 탄핵되지도 않을 지금 탄핵 소추를 무자비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심리하지 말라고 이때까지 탄핵 지금 여기 그 헌법재판관들 추천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대통령 탄핵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개떼처럼 달려드는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가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는 각기의 그 셈법이 달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6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이제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맞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만약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6인 체제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6인 체제로 갔을 때는 두 가지 아마 상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는 6인 체제로 가서 정영식 재판관 한 명 믿고 기각 의견 하나 나오길 바랄 것이다라는 거. 아니면 4월 18일을 넘겼을 때 또 2인의 어떠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아예 4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더 아예- 이상 심리를 진행을 못하죠. 그렇죠.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 권한대행 체제가 그냥 계속 2년 반까지 가는 거예요. 윤 대통령 마지막 임기까지.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뭐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뭐 다른 평론가님이 국무총리실에 계시는 어떤 지인과 어떤 좀 얘기를 해봤다는데 최근의 기류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사와는 좀 다른 기류의 어떤 그 지점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안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히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 이거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있을 때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 3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특히나 특히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도 지금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다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어떤 유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다른 특검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런 특검법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한대행이 이 헌재재 평관 그 임명하는 거 그런 거를 불가촉으로 가닥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총리실이 또 즉각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뭐 아직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일단 공식 입장은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의 어떤 권한 행위의 범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통 다수설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그러니까 임명권이라든가 외교권, 비상기관 발동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까지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외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통치행위 여기에는 이제 권한 대행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임명권이나 외교권은 권한 대행까지 넘어간 거 아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검토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님께서 권한 대행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이제 권한 대행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 재판관들을. 그런 선례에 따른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만약에 탄핵되기 이전에 대행이 임명을 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총리가 법적인 문제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내란 이제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는요. 이게 원래 기한이 1월 1일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내일까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탄핵시켰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법적 근거 없이 무슨 시장에서 거래한 것도 아니고요. 날짜 정해주고 던져주고 받으면 받고 말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맞지 않다. 법에 따라서 1월 1일까지 시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 봅니다. 일단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요. 헌법의 취지 그리고 또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면 즉각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거친 그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이 추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한다? 이거는 완전히 헌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헌법재판소도 헌법 취지에 맞으니까 임명해라.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이번에 후보자 3명 국회에서 추천된 이분들도 합당하다 하는 것이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역시 맞다라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탄핵 심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구나 지금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뭐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 뭘 얘기를 하냐면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이 수사에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핵 심판은 6인 체제에서는 지금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조차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4인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한덕수 대행은 즉각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이러면 임명 안 할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요. 좀 길어지지만 왜 임명을 만약에 안 한다면 안 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구속 체포돼서 사법적인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내란 동조 혐의로 사법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사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인도 지금 무속에 사로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상을 갖고 있는 게 시간 끌어가지고 100일만 지나면 우리 세상에 온다. 그래서 이런 영향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혹시 이 사람이 대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축출됐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홍준표, 오세훈인데 만약에 이 고비만 넘기면 보수의 새로운 주자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보수의 주자가 돼서 그러면 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망상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좀 염려가 됩니다. 네. 무속이나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전성동용으로 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국회 추천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대통령이 허수아비처럼 임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투표, 신성한 투표의 절차를 받아서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의 신임이 더해져야 헌법재판소는 임명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의 권한대행 업무 시절에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에 민주당 패널들께서 계속해서 뭐 대법원이 이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하더라도 상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강행 규정. 하라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의 소신대로 움직이겠지만 소신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때까지 지금 사법을 세우고 행정을 세우고 입법을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모든 행위들을 못하게 했던 것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의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피해 볼 것을 예상하고서라도 지금 하는 소신 있는 행동이지 이에 대해서 개인의 영달로 몰아가는 것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있습니다. 자 헌재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엇갈리는 댓글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자. 너무 시간 끌면 나라 경제 망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덕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 것인데 아직도 이리저리 재고 있나. 이런 의견. 한덕수 안 변한다. 탄핵하고 구속해라. 똑같은 공범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윤석열 탄핵 위해서 국민들 밖에서 추위에 매일 떨며 집회 중이다. 신속히 탄핵 심판해야 한다. 한덕수는 조금도 지체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이제 협박당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의견. 지금 혼란스러운데 한덕수까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헌재 재판관 임기가 6년인데 3명 후보자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
2명은 내 편, 1명은 계엄위원이라고 하니 바로 합격시켰다.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탄핵은 어렵다. 의원식이 결정한다는 것도 법 규정이 없고 그냥 혼돈으로 간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 헌재재판관 3명을 이제 임명을 안 하면 규정에 따라 탄핵을 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으로 가도록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비상계엄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었고 또 국무회의장을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다. 한 권한대행보다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술장 변호사? 그러니까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믿고는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해버린다면 한다면 최상목 부총리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시장에 그러니까 경제 주체라든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속 탄핵할 거냐? 정말 이러면 그 노정면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집단 탄핵을 해가지고 아예 국무회의를 못 열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게 단순 허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언제가 조기 대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때까지는 국무회의도 못 하고 그러면 국가정책을 어디서 심의를 하죠? 심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런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히려 이 행정부에 더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찌됐든 절차상으로는 계속된 탄핵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국가 경영을 하는 어떤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냥 뭐 이 계엄 당연히 잘못됐고 계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뭐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어떤 한덕수 총리가 어떤 임명을 그냥 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한덕수 총리도 이거 분명히 국회의회 쪽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하게 의사표현해야 되고요. 할 거면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31일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겠다. 이런 어떤 신호를 줘야지 신호도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장미장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탄핵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러한 상황을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립을 지키고자 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이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시간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다릴게.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자. 이런 어떤 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 보이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시간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데드라인을 내일 오전으로 못 박았잖아요. 헌재재판관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한다. 그런데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를 들어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막연히 기대를 걸 일인가? 이런 또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보면 최상목 부총리가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또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게요. 저는 역대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경우가 참 드물어서 전 세계가 우리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정권에서 탄핵을 한 명 할까 말까 보통 이렇거든요.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요.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때 그 탄핵이요. 우리나라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장관을 탄핵시킨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줄줄 탄핵이 이어지는데 그 탄핵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 그리고 지난 정권에 대해서 원전 통계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 사드 배치 고의 지원 의혹을 감사했던 감사원장 탄핵 이런 식으로 장관 탄핵,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런 식으로 탄핵하니까 이 탄핵의 진정성이 뭐냐?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대행까지 또 탄핵시켰다. 그럼 또 대대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 대행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과연 기도한 게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탄핵을 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동기가 있었을까요?
어지간하면 협의하고 합의하고 소통해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이끌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극강의 절대적인 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다 보니까 극강의 상황까지 몰고 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대행까지 탄핵시키게 되면요, 그 역풍은 정말로 세계사적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 경제 발전세가 정말 허무하게 황당히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국의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레프트 윙 파이어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뭐 좌파 선동가라는 건데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해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회 독재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번 양보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죠. 그러면 탄핵이 잘못되면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논리는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탄핵이 불법적인 것입니까? 반헌법적인 것입니까? 근데 군도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선관위를 덮치고 이런 거는 반헌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도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 굉장히 뭐 많았다. 더 나아가서 남발됐다. 이것도 내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탄핵을 합니까? 감사원 동원해가지고 야당 죽이기 나서니까 탄핵을 하는 거죠. 검사 동원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죽이기 하니까 탄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탄핵의 사유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 결국 절차대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를 동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 권한은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찰권을 완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당은 죽이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 무죄 때리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이번에는 뭘까지 지금 들고 나왔습니까? 군대까지 동원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검찰권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작은 내란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하고 지금 들어보면은 외환죄까지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NLL에서 북한에 지금 공격을 유도하는 이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는 이런 대통령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적한 그런 탄핵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 여기 탄핵은요, 정확하게 지금 공무원들이요,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위헌이나 위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 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우리 당을 공격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민주당이 수없이 진행해왔던 탄핵 소추를 위헌 위법적이라고 하는 거고 꼼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죄 없으면 탄핵 소추까지 당해도 탄핵 기각될 거 아니냐. 다 기각됐죠, 이때까지. 근데 이게 이걸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됐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 그럼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이건 국헌문란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대통령 권한 대행 권한을 법률에 명시 좀 해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벌써 세 번째인데 아직도 오락가락 이게 뭐냐 이런 의견 좋은 의견 같습니다.